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가 앞으로 몇 년간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지, 그리고 그 길이 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정도로 강력한 흐름인지 차분히 짚어볼 텐데요. 최근 일론 머스크는 기술 전략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고 시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테슬라의 기술 주도권, 내부 소프트웨어 전략, 판매력, 그리고 유럽 규제의 향방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정보가 수익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보기 버튼에 링크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설문 작성해 주시면 제가 직접 정리한 기관 수급, 주도주 흐름, 다음 랠리 후보 리스트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영상에서 다 말하지 못한 내용까지 모두 담아놨으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청 후 꼭 챙겨가세요. 최근 머스크는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여전히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협력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족구만 늘어놓고 뒤로 물러서는 분위기라는 거죠. 지금 테슬라가 확보한 FSD 기술 수준은 이미 이전과 다른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수천억 달러 가치 이동의 시작점이 테슬라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까지 평가하고 있죠. 결국 머스크가 말한 경고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뒤늦게 전기차 시장에서 겪은 실수를 자율주행에서도 반복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인데, 시장의 움직임 속도를 보면 이 메시지는 현실과 꽤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기술 경쟁 속에서 흥미로운 장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최근 테슬라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불만을 만들었죠. 충전소 이름이 도시 대신 상점명으로 표시되면서 장거리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테슬라가 선택한 방식이 의미를 남깁니다. 소프트웨어 총괄이 직접 오류를 인정하고 24시간 안에 수정 패치를 배포했어요. 테슬라는 앞으로 충전소 도착 시 필요한 정보까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 장면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테슬라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려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논쟁과 별개로 테슬라의 실제 판매 흐름도 인상적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연간 판매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전통적으로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시장에서 이는 의미가 꽤 큽니다. 부가가치세 이상 전에 차량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판매 속도가 한층 더 가속된 모습이죠. 한편 스웨덴에서는 노동시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반적인 북유럽 수요는 여전히 탄탄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테슬라는 유럽 전역에서 FSD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계획의 중심에는 네덜란드 승인 기관이 있죠. 테슬라는 이미 17개국 도로에서 주행 테스트를 진행했고 기능별 안전 문서를 유럽 규제에 맞춰 제출하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규칙은 오래된 구조라 FSD의 실제 작동 방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안정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필요한 조정은 가능하지만 기술의 본질을 훼손하는 수준의 변경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발표로 시장도 움직였죠. 이제 유럽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법적 테이블 위로 본격적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제 관련 기관의 반응을 살펴보면 테슬라가 마저 현실적인 기준을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IDW는 테슬라가 2026년 2월을 목표 일정으로 설정한 것은 맞지만 승인은 절대 날짜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안정성 입증입니다. 대중의 요청이나 관심은 승인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없으며 모든 기술은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 안에서 펴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셈이죠. 유럽 승인 절차는 단계가 복잡하지만 만약 네덜란드에서 면제가 통과되면 다른 국가들도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구조가 열리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EU 전체 투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흐름만 봐도 테슬라가 유럽 시장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기술, 시장, 주체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축들이 한 방향으로 맞물리기 시작하면 기업의 체질 자체가 달라지는 시점이 오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미래 기업 가치의 흐름을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을 보면요, 이상한 장면 하나가 반복됩니다. 뉴스는 불안만 얘기하고 커뮤니티에 현금을 주고 버티라 말하는데 정작 돈을 버는 쪽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어려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이유로 멈춘 순간 그 자리를 기관과 상위 1%가 채워버려요. 시장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은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서 벌린다. 사람들은 여전히 대장주만 보지만 실제로 크게 터지는 종목들은 항상 옆에서 기술을 공급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전력을 흘리는 기업들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테슬라가 로보틱스, 자율주행으로 새로운 방향을 여는 동안 그 생태계를 움직이는 2차, 3차 수혜주들은 이미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은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 위에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이번 사이클을 놓치지 않을 분들만 끝까지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테슬라를 움직이는 기업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강하게 들리는 신호가 있어요. 국내 수혜주들이 슬슬 깨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 퓨처 M, 테슬라 응급제 공급 확대 이후 3개월 동안 기간 순매수가 1조 원 넘게 들어왔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전기차 침체 예의가 나오는 와중에도 테슬라, BYD, CATL의 생산량 증가 전망에 맞춰 실적 컨센서스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LG 에너지솔루션,
테슬라 상하이 배터리 공급 확대 소식 이후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보통 다음 사이클의 전조가 되죠. 만도, 항우 시스템 같은 자율주행, 전장 수혜주는 아직 시장이 다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바닥 대비 15%에서 70%씩 회복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몇 년 동안 움직일 AI, 로보틱스, 전기차 인프라 자금의 첫 발걸음이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대장주만 쳐다보지만 실제로 가장 강하게 터지는 건 이런 기업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뉴스 나오고 나서 보면 이미 늦어요. 기관, 헤지펀드, 글로벌 자본은 미래가 아니라 확정된 미래에 먼저 돈을 넣습니다. 그 확정된 미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로 AI 전력 인프라, 전장, 배터리, 로보틱스 수혜주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준비하고 뒤에서 모멘텀을 쌓아온 기업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위한 차곡차곡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멈춰져서 보기만 한다면 그들은 이미 1% 올라간 고지 위에서 2%, 3%를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움직인다면 고지 위에 올라설 기회가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으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 눌러보시면 파란색 링크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 후 간단한 설문 한 번만 작성해 주시면 핵심 수혜주들의 구체적인 자료와 기관, 외국인 수급, 실적 모멘텀, 다음 사이클의 방향까지 제가 직접 정리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전 여부나 특정 종목에 강해왔던 건 절대 없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시청자분들의 몫이고 저는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도구만 전달해 드릴 뿐이에요. 지금 시장은 기다린다고 기회가 오는 구간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움직임을 읽고 다음 상승의 첫 파동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들은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하셔도 되고 앞으로 시장이 어디로 흐르는지 체감하시는 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이익을 쌓아가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흐름으로 찾아뵙겠습니다.